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태국에서 온 한 여행 블로거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해외여행을 갔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가요? 언어 문제도 있지만 교통이 불편하면 이동하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되죠. 특히 태국 방콕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지만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도로가 꽉 막혀 한두 시간씩 차 안에 갇히는 일이 흔하고 대중교통도 노선이 부족해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방콕에서 살던 한 여행 블로거가 한국의 대중교통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소문을 듣고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그가 직접 보내온 사연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에서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는 나타폰 수리아입니다. 저는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각국의 교통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비교하는 걸 좋아합니다. 얼마 전 제 블로그 독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태국은 교통체증이 심하기로 유명한데 세계적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다는 한국도 가보셨나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교통이 편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실제로 어떤지 직접 확인해 본 적은 없었죠.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는 방콕의 교통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방콕의 출퇴근 시간은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도로는 차들로 가득 차 조금씩 움직이는 게 전부이고 택시를 타도 1시간 이상 도로 위에서 멈춰 있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지하철과 모노레일도 있긴 하지만 노선이 많지 않아 원하는 곳까지 바로 갈 수 없는 경우가 많죠.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착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30분 넘게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내릴 정류장도 명확하게 안내되지 않아 처음 가는 곳이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중교통이 그렇게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한국을 여행하며 교통 시스템을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카메라와 노트북을 챙기고 한독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예상치 못한 첫 번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는 보통 3~40분, 길면 1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서는 여권을 제출하고 지문과 얼굴 인식을 하자 단 5분 만에 입국 심사가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직원이 실수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보니 다른 여행객들도 같은 속도로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절차는 빠르면서도 체계적이었고 공항 내부도 넓고 깔끔했습니다. 짐을 찾는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방콕 공항에서는 짐을 찾으려면 최소 3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데 인천공항에서는 금방 제 짐이 나왔습니다. 입국 절차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끝나자 곧바로 도심으로 이동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보통 여행을 가면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방콕에서는 공항에서 도심까지 이동하려면 택시를 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항철도가 있긴 하지만 노선이 제한적이어서 결국 중간에 내려 다시 택시를 타야 합니다. 이동하는 데만 최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역으로 가는 길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공항 내 안내 표지판이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어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기차표를 구매하는 과정도 예상보다 훨씬 간단했습니다. 방콕에서는 기차표를 사려면 긴 줄을 서야 하고 현금 결제만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자동 발권기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었고 모바일 앱으로도 미리 예약이 가능했습니다. 공항철도 직통열차에 탑승한 후 서울역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체크해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걸린 시간은 단 43분이었습니다. 방콕이라면 공항에서 도심까지 이동하는 데만 최소 2시간은 걸렸을 텐데 여기서는 훨씬 빠르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열차 내부도 깔끔했고 좌석 간격이 넓어 편안했습니다. 무엇보다 무료 와이파이까지 제공되어 이동하는 동안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방콕에서는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할 일이 거의 없는데 한국에서는 공항에서부터 기차 안까지 어디서든 와이파이가 연결되었습니다. 도심까지 이동하는 과정이 예상보다 훨씬 편리했던 만큼 서울에서의 대중교통도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하철을 타고 숙소가 있는 강남으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까지 이동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편리했기 때문에 지하철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방콕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면
여전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태국의 지하철은 노선이 많지 않아 원하는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가기 어렵고 배차 간격도 길어 한 번 놓치면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하철에 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지하철을 직접 경험한 순간 제가 알고 있던 대중교통 시스템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지하철로 환승하는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무엇보다 표지판이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어 길을 잃을 걱정이 없었습니다. 노선마다 색깔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었고 역 곳곳에 설치된 전광판이 현재 위치와 환승 정보를 정확하게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교통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찍자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태국에서는 교통카드가 대중화되지 않아 현금을 내는 경우가 많고 그마저도 지하철과 버스의 결제 방식이 달라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티머니 카드 한 장으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가자 전광판에 다음 열차가 2분 후 도착한다고 표시되었습니다. 배차 간격이 정말 짧아서 놀랐습니다. 방콕에서는 보통 1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열차가 도착하자 승객들이 차례대로 줄을 맞춰 탑승했습니다. 방콕에서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출입문 앞에서 엉켜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출입문 옆에서 기다렸다가 내리는 사람이 다 내린 후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덕분에 승하차가 훨씬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넓고 깨끗했습니다. 특히 바닥과 손잡이까지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었고 어느 칸이든 전광판에 다음 역 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방콕 지하철에서는 역 안내 방송이 정확하지 않거나 전광판이 고장 나 있는 경우도 많아 종종 역을 지나치는 일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하철 내부가 매우 조용하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방콕에서는 전화를 크게 받거나 친구들과 시끄럽게 대화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서는 승객들이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한 후 다음 날은 버스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태국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선 버스 정류장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어디서 기다려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 도착 시간도 일정하지 않아 30분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무엇보다 현금 결제가 기본이라 거스름돈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불편합니다. 승객들이 요금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출퇴근 시간에는 이 과정이 더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류장마다 버스 노선과 도착 예정 시간이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기도 전에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습니다. 게다가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자 승객들이 차례로 탑승하며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기만 하면 바로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버스 내부도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좌석이 넉넉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손잡이도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버스 기사님이 친절하게 승객들에게 목적지 안내 방송을 해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방콕에서는 버스 안이 매우 혼잡하고 정류장 안내 방송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처음 가는 곳이면 어디서 내려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안내 방송과 전광판 덕분에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환승 할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방콕에서는 지하철과 버스를 각각 이용할 때마다 별도로 요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 내려 버스를 타면 추가 요금이 거의 붙지 않았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동안 지하철과 버스를 직접 이용하면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정 동안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대중교통을 타고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고속열차를 타는 순간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콕에서 장거리 이동을 하려면 보통 비행기를 이용합니다. 태국에도 기차가 있지만 속도가 느리고 시설이 낡아 장거리 이동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방콕에서 치앙마이까지 기차를 타면 10시간이 넘게 걸리는 데다 승차감이 좋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기차보다 비행기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KTX를 이용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2시간 3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리가 400km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정도 속도면 거의 비행기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KTX 표를 사는 방법도 이렇게 간단할 줄은 몰랐습니다. 태국에서 기차표를 구매하려면 보통 기차역에서 긴 줄을 서야 하고
인터넷 예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결제 과정이 번거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바일 앱으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예약이 끝났습니다. QR코드로 바로 탑승이 가능하다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방콕에서는 종이 승차권을 출력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티켓을 분실할까 걱정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모바일 티켓만 있으면 기차를 탈 수 있었습니다. 서울역에서 KTX를 탑승한 순간 일반 기차가 아니라 비행기를 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좌석이 넓고 객실 내부가 매우 깨끗했으며 기차가 출발하자마자 속도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창밖을 보니 기차가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흔들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방콕에서는 기차가 심하게 흔들려서 승차감이 좋지 않은데 KTX는 속도가 빠른데도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KTX에서는 무료 와이파이와 충전 콘센트까지 제공되었습니다. 태국에서는 기차 안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콘센트도 부족해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핸드폰 배터리가 부족해지면 불편한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차 문화에는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편안하게 여행을 즐기고 있었는데 중간에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배가 고파져서 기차 안에서 가져온 단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에서는 기차 안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 한국에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승객들이 조용히 앉아 있고 음식을 먹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혹시 기차 안에서 음식 먹는 게 금지된 걸까?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국 승객이 저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왠지 모르게 신경 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차에서 조용히 있는 것이 기본적인 문화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무언가 실례를 범한 것은 아닐까 걱정되었습니다. 다행히 열차 내부 방송에서 객실 내에서는 강한 냄새가 나는 음식 섭취를 자제해 주세요. 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그제야 한국의 기차 문화가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저도 주변 분위기에 맞춰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여행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오히려 더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태국에서는 기차 안이 소란스러운 경우가 많아 장거리 이동 시 피로감이 더 심한데 KTX는 조용하고 쾌적해서 여행하는 동안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산 도착 후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2시간 30분 만에 부산역에 도착하고 나서 도시 내부를 이동하기 위해 다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사용했던 티머니 교통카드가 그대로 부산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국에서는 도시마다 교통 시스템이 다르고 방콕에서 사용하던 교통카드를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 장의 교통카드로 전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편리했습니다. 부산의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도 서울과 비슷했습니다. 환승 시스템이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지하철과 버스 도착 시간이 정확하게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바뀌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은 같았기 때문에 처음 방문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방콕에서는 새로운 도시에 가면 교통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져 어떻게 이동해야 할지 미리 조사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든 같은 방식으로 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여행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도 언젠가 이렇게 편리한 교통 시스템을 갖출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산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KTX를 탑승했는데 역시나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편리했습니다. 2시간 30분 만에 서울에 도착한 후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하루를 더 보낸 뒤 이제 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행기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인천공항까지 어떻게 이동할지 고민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이미 공항철도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항철도 직통열차를 이용하면 정확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서 공항철도 표를 구매하고 열차를 기다리는데 전광판에 정확한 출발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방콕에서는 공항으로 가는 길이 항상 변수로 가득합니다. 택시를 타면 교통체증이 심해 예상보다 시간이 훨씬 더 걸릴 수 있고 공항철도를 이용하더라도 중간에 내려서 다시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단 한 번도 환승할 필요 없이 정확한 시간에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출국 과정이 얼마나 수월할지 기대되었습니다. 입국할 때 이미 한국의 공항 시스템이 매우 효율적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출국도 그만큼 빠르고 간편할 것 같았습니다. 예상대로 출국 심사 과정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간단했습니다. 탑승 수속을 위해 체크인 카운터로 갔는데 줄이 거의 없었고 셀프 체크인 기계를 이용하면 몇 분 만에 보딩 패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방콕에서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도착하면 긴 줄을 서야 하고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는 직원들의 안내도 명확했고 표지판이 잘 정리되어 있어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릴 일이 없었습니다. 보안 검색도 빠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방콕 공항에서는 보안 검색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 탑승 게이트로 가기까지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데 여기서는 검사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게이트까지 가는 길에도 전광판과 안내 시스템이 잘 정리되어 있어 공항이 넓어도 길을 헤맬 필요가 없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에서 잠시 쉬면서 한국 여행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는 대중교통이 편리하다고 해도 결국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태국과 한국의 대중교통, 결정적인 차이는 효율성과 체계적인 연결성입니다. 한국에서는 지하철, 버스, 기차, 공항철도까지 모든 교통수단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어느 곳으로 이동하든 출발 전부터 이동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고 길을 헤맬 필요도 없었습니다. 태국에서는 같은 도시 안에서도 교통수단마다 요금 체계가 다르고 배차 간격도 일정하지 않아 이동할 때마다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시간표가 정확하게 운영되고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든 간편한 결제 시스템 덕분에 이동이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도 극심한 혼잡을 경험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방콕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가 너무 어려운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서고 질서를 유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단순히 좋다라는 차원을 넘어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을 만한 이유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편리한 교통 시스템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출입국 과정부터 도시 내 이동까지 한 번도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태국에서도 최근 대중교통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한국과 같은 수준으로 운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시스템을 보면서 태국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한국을 떠나야 하지만 이곳에서 경험한 편리한 교통 시스템이 계속 생각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다른 도시들도 방문하며 이 교통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대중교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건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이번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